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네, 노동절 연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족들과 글쎄요 맛있는 식사라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먼저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따로 제가 만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참전 용사들, 특히 다치거나 숨진 전몰 용사죠. 참전했다가 그런 사람들을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이라던가 이렇게 비난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보도된 잡지 애틀란틱을 거의 전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미국 내에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세계의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중요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리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편투표인데, 이 우편투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직접 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녹음으로요. 그리고 위스콘신, 크노사,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시사만평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시사만평 전에 따로 클립을 만들겠지만 핵심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애틀란틱의 기자면서 편집장, 잡지 애틀란틱에 대해서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아주 굉장히 박식하시고 또 사실을 기반으로 방송하시는 분이 이 잡지를 소개를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미국의 여러 분들이, 한국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애틀란틱이라는 잡지를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잡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미국 잡지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고, 보통 잡지, 시사 잡지 하니까 주간 잡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전에 있었던 시사 주간지 타임이나 뉴스위크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나 그 밖에 무슨 많은 다른 잡지들과 다릅니다. 디 애틀란틱은요, 1년에 지금은 10번 나옵니다. 12번 나왔었던 적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잡지고요. 150년 그 정도 된 잡지인데, 이 잡지에서 제가 어제 제프리 골드버그 씨를 기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자가 마땅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직접 취재를 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편집장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을 왜 밝히지 않았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밝히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선거가 지금 2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군 관계자와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군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름을 밝히고 말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폭탄적인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어제 NPR 방송을 포함해서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프리 골드버그 씨 정도 되면은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아주 신뢰도가 제일 높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뉴스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을 제가 따로 클립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가짜다, 대통령부터 백악관부터 또 대통령을 평소에 지지하는 매체도 무조건 그러는데, 팍스가 시인을 했다는 것으로 이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팍스에 기자를 해고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팍스의 내셔널 리포터가 그 정도 이거 맞다,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루퍼트 머덕과 다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이름만 밝히지 않았고 AP통신에
그 해병대 출신의 기자도 맞다고 하고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따로 취재를 해서 맞다고 하고 다만 요즘 전국적인 기자가 많지 않은 그런 뭐 NPR 방송 같은 데서는 아직 우리 매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 간단히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앤 마른 그 국립묘지가 아니라 미군 묘지에 1차 대전이 끝난 지 100년을 기념하는 2018년이었죠. 거기에 이제 가기로 스케줄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우선은 비가 오고 기후가 나쁘니까 내 머리 헝클어진다. 그건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면서 그 당시에 많은 매체가 오바마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 군인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우산도 안 받고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얀 셔츠가 다 빗물에 젖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것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2018년도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하니까 또 머리에 특히 신경을 쓰니까 헤어스타일에 그러나 좀 너무하긴 하지만 그렇군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헤어스타일 하나뿐이 아니라 왜 루저들이 누워있는 내가 거기에 왜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2천 몇백 명이 묻혀 있고 그리고도 아주 대단한 숲에서의 전투였는데 그 전투로 인해서 독일군이 파리로 진격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특히 해병대원이 1,800명이 참전을 해서 그 해병대원 1,800명도 거기에 숨져서 누워 있는데 해병대에서는 B자로 시작되는 숲이에요. 거기서의 전투를 해병대원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죽었지? 아니 돈도 안 되는데 왜 군대를 가서 희생을 하지?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계속 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팍스의 기자도 보도를 했다는 거고요. 왜 그리고 중간에 동맹국가 우리 미국이 싸워야지 되는가? 그 전투에서 누가 굿가이였어? 이렇게 대통령이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도 장애인은 오지 말라고 하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의족을 하게 된 그런 장애 참전 용사들은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제프리 골드버그 이 편집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샤롯빌에서 대통령이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더 이상은 놀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놀란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팍스에서조차 뉴스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지적을 한 그 팍스의 기자가 제니퍼 그리핀 기자예요. 어제 팍스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팍스도 확인을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그 군인들을 disgrace 하는 거죠. 경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한 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 되면은 전현직 군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기껏해야 국방장관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 대통령을 비호하지 않고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 잡지 애틀란틱을 통해서 본인이 처음에는 해고된 뒤에 본인은 사임했다고 하고 사임해고 다 둘 다예요. 해고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난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내 평생 군대 생활 50년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은 처음이다. 화합해보려는 척도 프리텐드도 하지 않는 대통령은 처음이다라고 했으니까 제임스 마티스가 그를 보호했을 리가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국토안보부 장관이었고 제임스 마티스처럼 해병대였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에는 비서실장의 아들이 묻혀있는 섹션 60라고 하는데요. 알링턴 국립묘지 섹션 60가 비교적 최근에
전쟁에서 싸우다가 숨진 그 용사들이 묻힌 곳이랍니다.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나가서 숨졌으니까 29살 때 그랬으니까는 이제 최근에 묻혔죠. 거기 가서도 그 아버지와 같이, 그때는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을 때인데요, 대통령이 그 무덤에 가서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아들도 군인이었다. 아들이 먼저 숨졌는데 그 앞에서 I don't get it. 나는 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숨졌어야지 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돈도 안 되는데 뭐 이 얘기예요. 계속 쭉 흐르는 것이.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당시에 2018년도에 프랑스에 같이 갔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그게 대통령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돼 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그 국무장관도 마이크 폼페오 같이 갔었어요. 국무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잘 돼야지 정치적으로 본인도 사는 사람입니다. 존 볼튼만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과 바이바이 했으니까. 그리고 존 볼튼은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 같은 것을 보면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고 하는데, 존 볼튼도 베트남전 참전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 그 징집을 피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원해서 군에 가서 포로로 잡혀서 고문도 많이 당하고 5년 반 동안 아버지가 사령관이었는데 베트남전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너 빨리 풀어줄게 했더니 존 맥케인이 5년 반을 있으면서 손도 못 쓸 정도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때문에 내가 풀려났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포로는 잡힌 순서대로 풀려나는 거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순서를 다 채우고 나온 사람이 존 맥케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이 아니다. 난 잡힌 사람 싫어해. 잡힌 게 뭐 영웅이야? 2015년에도 그랬고, 존 맥케인이 나중에 뒤에 연방 상원의원이 돼서 숨진 뒤에도 그렇게 존 맥케인을 비하했고, 이런 내용도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요. 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내 아들 보도 숨졌잖아요. 검찰총장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치를 하나 했던 맏아들도 내 그 아들이 루저 내지는 서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패자, 낙오자, 패배자 내지는 어리석은 자. He's not a sucker. 내 아들이 어리석어서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한 게 아니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이 지금 군인들은 그 4분의 3 내지는 5분의 3 정도가 공화당입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 조사한 것을 보면은 그 현직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오히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을 더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샤킹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 말은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하더라도 이미 팍스조차 확인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앞으로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2달 안에. 그게 제프리 골드버그 씨의 그 바람이기도 하고 보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군인들에게, 다친 군인 또 숨진 군인들에게 그렇게 뭐 패배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사만평 전에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핫했던 시사만평이 있으면 전해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이 관련 시사만평이요, 이 노동절 연휴기 때문에 이 레이티스트에 대한 시사만평을 그리시는 분들이 안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시사만평으로 못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9월 2일 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노스캐롤라인 주민에게 2번 투표를 하라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했겠지라고 믿으실 것 같았는데, 많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녹음 클립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는 나중에 전해드리겠고요.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투표를 2번 하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불법이면서도 중범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요. 먼저는 기자가 먼저 물어봤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방문을 했을 때 WECT TV 기자가 윌밍턴에 있는 기자가 물어봤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우편투표를 한 사람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싫어하잖아요. 우편투표를 민주당이 많이 하고 민주당 투표율이 높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나쁘고 해서 우편투표가 사기다.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구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우편투표를 하면은 그게 부정투표가 된다는 형태로 이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좀 너무 나간 거죠. 대통령이. 우편투표 오면은 투표용지가 오면은 투표를 하고 투표 당일날도 투표소에 가서 그게 계산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나서 투표를 또 해라 하는 얘기인데 우선 대통령의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And then go and vote. And if it's not tabulated, you vote. And the vote is going to count. You can't let them take your vote away. These people are playing dirty politics. Dirty politics. So if you have an absentee ballot, or as I call it, a solicited ballot, you send it in. But I would check it in any event. I would go and follow it and go vote. And everybody here wants to vote. We vote the old-fashioned way. You know, we voted in World War I. We voted in World 조금 War 길지만 들어주세요. Great World War II heroes right now. But we voted in World War II. And today they want to give everybody ballots. And every place where they've done it, it's been a mess. It's been a mess. They don't know where they are. They don't know who they're sending them to. It's a terrible thing. Follow your ballot and vote. It's very important. I think everybody understands. Take care, North Carolina. We have to win it big. So we just got a poll. We're up 7 in Georgia. We're up.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내지는 본인은 이제 그 우편 투표라는 말 대신 unsolicited 투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요즘은 미국에서 9개 주에서만 그 유권자 등록을 한 모든 사람에겐 투표용지를 보내고 노스캐롤라이나는 거기에 속하지도 않아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투표용지가 부재자 투표용지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 같은 용지를 받으면 투표를 해서 보내라. 그리고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서 내 것이 이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또다시 안 됐으면은 투표를 해라. 왜냐하면 그 굉장히 더리한 트릭을 말하자면 민주당이 더리 그 정치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의 투표가 계산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우리는 1차 대전 때도 투표를 했고 2차 대전 때도 투표를 했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투표가 계산돼야지 되니까 이중으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이중 투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날 그 다음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거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2번 투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의도적인 부정투표를 하는 사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2번 투표를 하라고 남을 푸시하는 사람도 중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만약에 투표장에 가서 이제 일찌감치 투표를 하면은 그게 계산이 돼서 당신 투표했습니다 하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먼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 그날 우편 소인이 찍히면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사흘 뒤에 도착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투표는 우편 투표이든지 현장 투표이든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요. 만약에 우편 투표를 해서 미리부터 보냈다면 그것을 확인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지 투표장에 가서
이게 도대체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편 투표는 사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것은 공항인데 공항 아닌 다른 곳에서도 또 기자에게도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약간 다른 형태로 해서 제가 가장 정확하게 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편 투표 용지가 모든 유권자에게 가는 주는 9개 주밖에 안 됩니다. 서부부터 하죠. 캘리포니아, 그 위에 오레곤, 그 위에 워싱턴, 또 캘리포니아주의 오른쪽인 네바다, 콜로라도, 유타, 그리고는 저쪽 동부로 가서 제일 끝에 버먼트주, 그 바로 아래에 뉴저지주,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워싱턴 DC 9군데만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모두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유권자가. 나머지는 요청을 해서 보낸다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방송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편투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이 이중 투표라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나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법무장관이 나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를 해야지 되겠는데, 아무튼 애매모호하게 법무장관으로서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편 투표가 아주 사기성이 있다고 대통령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 많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주에서 2016년과 2018년도에 선거를 치러서 세 군데 주의 그 투표 용지가 1,460만 개 가운데 가능한 이중으로 됐다던가 더블 투표가 됐다던가 하는 게 372표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워싱턴주에서 얘기를 하죠. 이게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60만 표 가운데서 372표가 그렇게 됐다면 실수는 아니던 상관없이 0.0025%입니다. 0.25%도 아니고 0.0025%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사만평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가 이번에 군인 비하 발언, 이전에는 위스콘신주 크노사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그쪽 지역 방문입니다.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우선 시사만평부터 보시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크노사에서 이 같은, 물론 흑인 29살의 제이콥 블레이크 씨가 다치게 되고 경관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폭력적인 시위와 약탈이 있었을 때는 아주 흡족한 표정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크노사라고 썼는데 이 크노사가 위스콘신 주지만 위스콘신의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다 퍼져서 이게 이제 어떠한 아주 선거를 더 좋게 보여주게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로우 앤 오더를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이 시사만평에 다시 한번 누가 그렸는지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느 신문, 어느 방송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거의 신디케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몇백 개의 신문에도 이 같은 시사만평이 실리기 때문에 항상 로고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랬다가 제가 다시 그 로고를 글자로 풀어서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갔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운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네요. 네, 내가 로우 앤 오더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로우 오더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대통령의 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노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포틀랜드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치어리더네요. 혼돈, 1, 2, 3, crush those protest들을 밟고 나를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하고, 바닥에 보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도하는
그 일렉션 선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 기자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바쁩니다. 또 아예 약탈을 하려고 뭔가 불을 지르려고 복면을 하고 한 사람에게 라이터 있어? 하고는 트럼프 캠페인에 뭐 이건 라이터도 아니에요. 아주 가솔린이 펌프로 나오는 가솔린 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크노사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탄 곳, 그러니까 본인이 로앤오더를 강조하면서 불탄 그 스토어의 주인들에게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what a boy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boy라는 형태죠. 17살 이 소년이 시위대를 쏘고 한 것을 정당 방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경단이죠. 자경단 of the Year Award. 올해의 자경단 상 메달을 걸어주고 이제 더 거기에서 불이 붙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에 관한 시사 만평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시사 만평이 많습니다. 조금 뒤에 바이든 후보에 관한 것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함께 묶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시사 만평이죠. 그런데 제이콥 블레이크를 위한 사법정의, 경찰의 잔혹성을 끝내야지 돼. 미우면 안 돼. 나 숨 쉴 수 없어. 뭐 이런 과거에 흑인 피해자가 한 말. 그런데 저쪽에서 완전히 뭐 거의 이 길을 보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반으로 미국이 나뉘어졌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시위 현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물론 여기에 폭력적인 시위대는 빠졌지만 폭력적인 시위대는 그 앞에 시사 만평에서 잠깐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노사에서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 불탔잖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그 시사 만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그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다.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시사 만평을 보시면 커플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성이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말하기를 바이든의 아메리카는 폭력 뭐 이런 것으로 혼돈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데 하니까 옆에서 남자가 답하기를 바이든은 트럼프를 이어서 4년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뭐 그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봐라 폭력이 여기서 일어난다 저기서 일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라는 바이든 후보는 당신이 조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측에서는 바이든이 폭력적인 약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 조지 플로이드가 뉴욕에서 뉴욕이 아니라 미네소타에서 숨을 못 쉬고 숨지고 그 뒤에 약탈, 폭력, 방화가 일어났었을 그때부터 사실은 그 확실한 그 캠페인 같은 것을 못해서 그렇지 조 바이든은 분명히 그 아주 immediately after에 얘기를 했어요. 폭동은 시위가 아니다. 약탈은 시위가 아니다. 무법천지는 그냥 단순히 그건 무법천지일 뿐이야. plain and simple하게 무법천지야. 그런 무법천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기소돼야지 돼. 벌을 받아야지 돼. 이게 5월 달에 했었던 얘기고요. 그 뒤에 오레곤에서 일리노이에서 뭐 많이 이런 폭력적인 시위가 있을 때마다 항상 바이든이 해오긴 했어요. burn down. 당신들의 커뮤니티를 불태버리는 것은 이것은 불필요한 파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점은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 전당대회에서 대대적으로 뭔가 폭력 약탈적인 시위를 비난하지 않았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성격이 우리가 화합한다, 우리 당 좋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페스티벌이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는 그 당시에 22일에 끝났죠. 17일부터 20일? 네, 아무튼 민주당이 먼저 그 다음 주가 공화당이었는데 공화당이 27일 날 끝났죠. 20일에서 24일이었나 보네요. 민주당이. 그랬을 때는 포틀랜드에서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부터 뭐 트럭을 타고 오고 길을 가지고 오고 무기를 들여오고 해서 사람이 숨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때가 아닙니다. 크노사도 당연히 그렇고요. 크노사의 일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오히려 공화당 전당대회 때 이 크노사에서의 사건이 있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폭력적인 시위는 얘기를 했지만 희생자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희생자 가족들은 만나지 않았고요. 바이든 후보는 희생자 가족 만나고 교회에서 커뮤니티 무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다 정치적인 활동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아무것도 꾸짖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로우 앤 오더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격전지에서 분명히 바이든에 대한 그 지지율이 많았던 것이 내려가면서 여전히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폭력 시위를 바이든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답은 오히려 반대로 나오거든요. 군인들이 공화당인데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지지율이 뭐 6% 정도 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많잖아요. 힐러리랑 대적할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 힐러리 클린턴보다 군인과 군인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것처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적인 범죄에 대해서 바이든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사람들은 폭동도 싫어하지만 폭동과 폭력적인 시위도 싫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시위에서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종합해 보면 한 폭력적인 약탈적인 시위가 8%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8%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8%가 일어나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름을 붓는 것도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은 더 기름을 부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과 질서가 많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법과 질서뿐만이 아니라 다크 섀도우가 시위 현장도 지배를 하고 조 바이든도 지배를 하고 있어 하는데 시사만평 보시면요. 이 completely filled with 그런 그 다크 섀도우 하면서 이 다크 섀도우가 이 뭐 데미지를 내고 있는데 그럼 물어보잖아요. 박스에 로라인 그러면 그 음모론 같은데 음모론처럼 들리는데 어떤 다크 섀도우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사람들일 거야. 조사 중이니까 곧 발표 나올 거야 하는데 이제 그 다크 섀도우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거짓말, 음모이론, 큐아난, 극단주의, 레이시즘 이런 것이다 하는 시사만평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어제 방송이 끝나고 지금 오늘 중요한 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뭔가 미국의 다양성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영국의 BBC 방송도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미국의 많은 매체도 보도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게 메모에서 다 드러난 건데요. 굉장히 미국이 아무런 인종차별이 없는데 이거는 반미국적인 선전선동이다. 안티 아메리칸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시스템적인 레이시즘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반미국적인 이 아주 다양성을 강조하는 트레이닝을 연방 공무원들에게 할 필요가 없어 하고 그것을 금지, 밴즈라고 트럼프 밴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트럼프 밴즈 안티-아메리칸 다이버시티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 화합보다는 이제 백인 편에 서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이 되는 거고요. 바이든 후보에 관한 시사만평 몇 개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아주 그 약한 점이죠. 첫 번째 보시는 시사만평이 거울을 딱 보니까 아니 내가 급진적인 소셜리스트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울 속에 바이든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가 들어있네요. Sure, you will be the most progressive president since Roosevelt. 루즈벨트는 뭐 뉴딜 정책도 있고 하니까 이 지금 샌더스의 마음에는 이 바이든을 열심히 지원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신의 아젠다를 바이든에게 확실하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이런 거. 그래서 거울 속에 아니 내가 그렇게 보여? 하는데 바이든이 아니라 샌더스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만평을 보시겠습니다. 시사만평 먼저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를 놓은 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된 게 하나밖에 없어져서요.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동안에 시사만평을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어떤 때는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시사만평을 더 꼼꼼하게 잘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리는 시사만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이런데 백악관에서는 집단 면역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200 몇십만 명이 숨져야지 되는데 그럼 나이 든 사람은 다 숨지라는 얘기야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이러스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니 해도 이 백신이잖아요. 백신은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죠. 그런데 트럼프 백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무 서둘러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not the way science works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법과 질서를 강조를 해서 지금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통할까라고 사람들이 좀 봐야지 되겠죠. 그런데 테스트를 최근에 빨리 하고 많이 하고 하는 것은 크레딧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에는 못 그래서 그게 문제지만 최근에는 테스트를 아주 쉽게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로컬에서도 그렇지만 연방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백신에 대해서는 시사만평 보시겠습니다. November 2nd 선거 치러지기 하루 전입니다. 나 아주 익사이링한 발표를 할 게 있어 하면서 코비드-19 백신 VAKSEEN 백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데 그 통이 크로락스 통인데요. 이 백신이 온전할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시사만평을 그린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을 맞으려고 이제 자원봉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놔주려는 간호사인 것 같네요. 이렇게 있는데 over here, sir. 여기로 오세요. 왜 백신 리서치라고 써 있는 주사기를 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런티어 맞춰주는 게 아니라 3월, 2월 제일 가운데 관역표에 노벰버 선거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용으로 개발된 그 백신에 대해서 사실은 빨리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지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온정적인 마음과 지도자적인 마음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서 만든 백신을 이걸 많이 믿을까? 많이 맞을까? 하는 그런 형태의 시사만평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번 주에 제가 많이 읽은 기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군인 비하 발언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한 매체들도 있지만 완전히 100% 모든 매체에서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쓰여진 기사 가운데서는 왜 예전에 문제는 경제야 stupid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이 빌 클린턴이 그
촌뜨기라고 했었던 알칸소의 주지사 출신의 빌 클린턴이 돼서 문제는 경제야 해서 빌 클린턴이 이긴 그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코비드 이코노미야, stupi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계속 코비드 19을 가지고 가는 거죠. 코비드 19과 경제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기 전에는 경기가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을 늘 들어오셨다면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이잖아요. We will never get our economy back on track. 코비드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Until we deal with this virus. 바이러스와 딜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그게 맞는 얘기죠. 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한 게 코비드 19. 근데 가장 약한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강했던 경제를 지금 부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여러 가지 경제 뭐 실업률이 낮아졌고 10% 아래로 내려갔고 그건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리고 일자리가 40만 개가 늘어나. 그럼 뭐 합니까? 바이러스 이전에 그것보다 거기에 가려면 아직도 1150만 개를 더 만들어놔야 되는데 한 달에 130만 개 만들어도 10개월 있어야지 1150만 개 정도가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달은 100만 개 못 만들어내고 100만 개 더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는 심지어 경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잘할 것이다 하는 비율이 그다지 많아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경제를 많이 좋게 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그다지 쉽지 않아 보인다 해서 문제는 경제다 하는 저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의 칼이라는 이니셜이 써 있어요. 이 시사만평에는 자꾸만 빚이라고 털고 털어내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니다. 이 바이러스잖아요.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바이든은 저쪽에서 자꾸만 걷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1월 달에 배도 더 되죠. 40만 명 정도가 숨질 것이다.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하면. 마스크 제대로 쓰면 조금 줄일 수 있다. 12월 달부터는 하루에 3,000명씩 사망자 나온다. 그리고 이미 학생들이 또 기숙사에 갔고, 기숙사에 가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아무래도 안 모인다고 해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실업률 같은 거 나온 거 보면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십 비슷한 시사만평 몇 개 보시겠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캘리포니아주가 어느 주보다도 마스크 써라. 본인도 마스크 색색까지로 아주 패셔너블하게 잘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미장원에 갔다는 건 아닙니까? 미장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어떤 땐 마스크 쓰고 있었고 들어갈 때, 그리고 물 뚝뚝 떨어지고 할 때 마스크 벗고 나중에 물 흐르고 이제 뭔가 완전히 다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화면을 보면은 귀에 마스크는 걸려 있었고, 미용사는 남자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시사만평에는 지금 여자로 있는데 미용사는 마스크 쓰고 있었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내가 덫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 같은 비디오를 미용실 주인이 팍스에 줘서 팍스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미용실에서 한 사람만 손님이 오면 괜찮다고 해서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e said, she said예요. 사실은 가십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실내 영업 안 된다고 할 때 본인이 어쨌든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미용사와 낸시 펠로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사만평은요, 내 얼굴을 좀 이렇게 하게 좀 다듬어 주세요. 플레임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어느 얼굴이요? 투페이스인 펠로시다 하는 뜻이고요. 저기 뒤에 보니까 닫혀 있다 하는데 혼자 머리 다듬고 있는 거 보이대요.
그리고 두 번째 시사만평을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괜히 드렸네요. 만약에 제대로 다 follow the rule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only 미용사와 낸시 펠로시만 알 뿐이다. 해서 낸시 펠로시는 미용사가 아니라 미용사는 이제 체어 하나 렌트해서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과 이제 뭐 얼만큼이 됐던 퍼센테이지로 이유는 나눠 가지겠죠. 그리고 그 주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요. 낸시 펠로시가 오는 거 그럼 오지 말라고 하든가. 낸시 펠로시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미용실에 못 가는데 가지 말던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같은 시사만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반대한 그런 운동가면서도 어떠한 제야 인사를에게 독극물을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분이 독극물이 몸에 퍼진 상태에서 독일로 갔고 독일 의사들이 신경가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비초크 신경가스라고 하고 처음에는 러시아가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신경가스라면 우리 러시아에서 그런 것 아니야. 클레물린 아무 상관없어라고 하고 나토나 독일은 강하게 러시아를 비난하는데도 한국의 어떤 매체 보니까 미국도 비난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방송으로. 아닙니다. 미국은 비난하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증거가 없지 않느냐. 러시아가 했다는 이런 형태로 아직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싸고 돈다. 이런 내용. 감싸고 돈다는 것보다 절절맨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시사만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 시사만평은 미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 특히 오늘의 방송 들어주시는 분 가운데 제가 가장 감사드리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끊임없이 오늘의 미국 저를 욕하고 때리면서 들어주시는 분. 식당에 갈 때요. 그 집 음식이 맛이 없거나 내 몸에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 식당에 계속 가지 않습니다. 잠재적으로 어떤 형태든 본인의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감사합니다. 모니터하려고 듣는다고요? No way. 그러면 영원히 쓸데없다고 정말 하잘 것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신경 안 쓰시겠죠? 의미가 있든 재미가 있던 의미와 재미가 다 있는데 다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는 사실을 보도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시는 거겠죠. 아주 싫으신 거겠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거짓말을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사만평이 지금 미국의 모습도 이렇고 저의 오늘의 미국의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형태다 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사만평으로 저는 이것을 택했습니다. 링컨 대 도널드 디베이트. 링컨이 얘기를 하죠. 우린 적이 아니다. 그런 방송을 제가 정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욕하면서도 들어주시는 이런 분들께도 나중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던 바이든 후보가 새로 당선이 되던 저는 저의 양심에 입각해서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 미국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를 가려내야 되니까 저로서는 끊임없이 저는 지금 해나가는 형태로 그대로 방송을 할 겁니다. 저의 실력을 더 쌓으면서 저의 양심을 더 올바르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데 분열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어떤 쪽의 분들도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링컨이 우리는 애니미가 아니다. 우리는 프렌즈다. 친구다. 네, 저 싫어하시는 분 저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We must not. 우리는 적이어서는 안 되죠. 같이 미국에 살고 한국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세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 열정,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그 열정이 때로는 정말 그 스트레인드한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서로에 관한 호감을 가질 수도 있는 현재 호감인 그 부분을 그 본드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링컨의 얘기고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러네요. 아직도 말이야. 그 북부의 아주 그 전투적인 그 어그레서 같은 사람들을 그 폭력을 비난하지 않는구만.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구만. 그런 얘기요. 이것은 이제 그 바이든 후보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 폭력적인 시위대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지만 저는 링컨 대 도널드의 디베이트를 오늘의 시사만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마 오늘 밤에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 용사 가운데서 숨지고 장애인 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loser or sucker라고 부른 이 내용이 얼마나 앞으로 미국 선거에 중요한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내용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이었습니다.